자, 빛과 파동에 대해서 기본 스텝을 잘게 잘라가다가 갑자기 이 챕터가 굉장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쪼개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쪼개자니 또 너무 세분하게 돼서 그냥 한 통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별로 안 남겼어요. 예제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 이론에 해당하는 걸 한 땀 한 땀, 화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게 꼬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꼬아 나가는 것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추론 단계를 조금 더 몇 단계 거치는데 그때 쓰이는 추론 소스가 똑같아요. 지금 얘기한 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자기가 방금 제가 설명한 걸 갖다가 노트에다가 쭉 써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는 응용입니다. 파동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파동의 응용이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죠. 소리 아닌 빛입니다. 그죠? 첫 번째, 빛에 대한 응용. 거울과 렌즈야. 거울은 반사를 응용한 거고요. 렌즈는 굴절을 응용한 거죠. 그럼 반사라는 것은 매질이 한 개. 근데 여기는 매질이 두 개가 필요하죠. 따라서 반사는 어디에서 하더라도 반사에서 생기는 상은 똑같아요. 공기 중에서 거울, 물속에서 거울, 뭐 진공 중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은 거울만 있다면 내 모습은 똑같이 보일 겁니다. 근데 렌즈는 어디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공기 중에 놓여 있는 렌즈와 물속에 놓여 있는 렌즈 다르겠죠. 물속에 물주머니 가지고 물로 채우는 거면 물속에서는 전혀 렌즈 역할을 안 하는데 그 물주머니를 공기적으로 딱 빼내버리면 어때요? 굴절이 되니까 이거는 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는 굴절이기 때문에 두 매질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깔마다 또 렌즈에서 꺾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다 초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멀리 볼 때, 저 우주의 망원경 할 때는 굴절 렌즈, 굴절 망원경보다는 반사 망원경을 쓴다라고 하죠. 뭐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걸 색 수차 혹은 모양 따라서 나오는 게 뭐 구면 수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튼 그런 쪽에 대한 얘기들이라서 이제 거울과 렌즈입니다. 거울과 렌즈에서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물체가 놓여 있으면 물체에 의해서 상이 어디에 생기느냐죠. 그거 가지고 거울 렌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초점이라 하는 거는 정의가 평행하게 들어가는 빛이 한 점에 딱 모일 때 그걸 갖다가 초점이라 부릅니다. 그럼 실제로 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행하게 들어와서 마치 모였다가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인다 해서 이걸 실초점이라 부르고요. 이걸 갖다가 허초점이라 부릅니다. 그럼 상과 물체는 빛을 뿜어내는 것을 물체라 부르고요. 뿜어낸 게 다시 와서 모이는 것을 갖다가 상이라 불러요.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올 때 평행하게 안 나가고 그냥 막 발산했다가 수렴되는 그 지점을 우리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물체에서 그냥 바로 쫙 나오면은 그게 물체인데 모이면은 상이지만 모인 다음에는 다시 뿜어져 나가니까 2차 물체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와 상은 우리가 손으로 잡아보지 않고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차 상이 아니라 2차 상일 경우가 더 많죠. 눈앞에 있는 안경이 1차 상을 만들고 그걸 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다 다시 2차 상을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저 대상을 인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이 맞는 상을 인지하는 게 보통이고 저처럼 나안으로 된 사람들은 대상이 맞는 1차 상을 인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안경을 끼고 있으면 대상이 만든 1차 상을 다시 내 수정체에 넣어서 2차 상을 만들어서 갑니다. 상과 물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방향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면 출발이 되면 물체고 도착이 되면 상입니다. 도착이 되면 그 다음 다시 출발하니까 다시 물체로 작동하기 때문에 거울 렌즈에서 이제 1차 상, 2차 상, 3차 상 여러 번 차수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의는 뿜어내는 거,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거와 수렴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때도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되는데 마치 만난 것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갖다 또 구분해서 실상과 허상.
자, 우리 일상언어하고 또 달라지죠. 우리는 실상은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될 거고 허상은 속지 말아야 될 거라는 가짜상인데 여기 전부 다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 눈은 구분 못합니다. 실상도 허상도 내 눈에 똑같이 보여요. 근데 빛이 그쪽에 있을 수가 없는 것. 즉 거울 속에 뭔가 있다면 그건 빛이 도달할 수 없는데 상이 생겼어요? 그럼 전부 다 뭘까요? 허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평면 거울 안쪽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치장을 할 건데 그 상은 전부 다 뭔 상이에요? 허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허상에 속지 마라 할 때 그 허상과 물리에서 쓰이는 이 허상은 달라요. 여기서 실허는 상의 실허가 아니라 빛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만났냐, 실제로 만나지 않고 가짜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럼 이 실상 허상을 또 실물체, 허물체까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실물체, 허물체는 실제한 물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차상, 2차상, 3차상 갈 때, 2차, 3차 갈 때 허상이 나온 걸 그 다음에 실상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걸 허물체로 써야겠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상만 대상으로 할 때는 허물체라는 건 없어요. 근데 2차, 3차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값을 물체는 A라고 하고 상은 B라고 하고 초점은 F라고 합니다. 전부 다 from 어디? 거울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A, 거울 렌즈로부터 상까지 B, 거울 렌즈로부터 초점까지를 F라고 값을 줘요. 그럼 실자는 전부 다 플러스고요. 실물체, 실상, 실초점, 허물체, 허상, 허초점은 값이 마이너스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을 때 우리는 딱 두 가지 흐름으로 거울 렌즈를 처리를 할 겁니다. 하나는 작도, 선을 그려서 전개를 해보고요. 하나는 수치를 가지고 전개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 원래는 수식이에요. 거울 렌즈는 공이 하나의 공식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과 같다. 물체까지 거리와 상까지 거리 그리고 초점까지 거리가 나오면 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면 하나가 나온다. 근데 이때 이 F 값이 거울일 때는 그냥 대략 구명 거울일 때는 곡률 반지름의 반, 초점 거리가 곡률 반지름의 반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처리하고요. 렌즈일 때는 이제 렌즈에 재질이 들어가죠. 그럼 렌즈일 때는 렌즈와 바깥쪽하고의 굴절률 차. 그 다음에 거울은 어차피 한 면밖에 없는데, 그죠? 오목 거울, 볼록목을 해봐야 한 면밖에 없으니까 그거의 곡률 반지름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렌즈는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개가 곡률 반지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들은 거울의 모양만 보면 되는데 얘는 양쪽 모양을 다 봐야 되고 매질 혹은 재질, 그죠? 렌즈를 만드는 그 재질을 이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공식을 쓰면 되고 여기서 하나 더 써야 될 공식은 M, 배율입니다. 배율. 상이 1일 때, 물체가 1일 때 상이 2배, 반배 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체에 대해서 상이 몇 배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 수식만 잘 처리하면은 모든 거울 렌즈는 다 상을 쉽게 구합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상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실상, 허상, 그 다음에 정립, 바로 섰다, 도립, 그 다음에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등배. 근데 이 개념은 너무 쉬워요. 실상이냐 허상이냐는 건 상이니까 B값이 양수고 B값이 음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등배라는 건 배율이죠. 그럼 M값이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이게 절대값으로 해가지고 이게 1보다 크면 되고요. 1하고 같으면 되고요. 1보다 작으면 되겠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정립하고 도립은 물체와 상이 같은 종류면 실물체, 실상이면 도립입니다. 똑같으면 정반대로 써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른 거니까 M 값이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죠.
오히려 m 값이 거꾸로다. 마이너스가 되면 정립. 부호가 같으면 돌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양수, 이거는 음수. 이걸 한 이유는 원래는 A, B의 부호입니다. 부호가 같으면 돌입, 다르면 정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해가지고는 잘 안 외워질 겁니다. 공식은 뭐 그럴 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잘 안 들어오는데 좀 더 작도를 해보면 명확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거울과 렌즈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또 쓰는 거는 볼록 거울 렌즈와 그 다음에 오목 거울 렌즈가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실제로 와서 빛이 가운데에서 실제로 만나면서 초점이 형성이 되죠. 빛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일 때 빛이 만나기니까 F 값이 플러스예요. 실초점이죠. 그러면 오목 말고 볼록 거울이면 이게 튕겨 나가면서 여기서 만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울 안쪽이니까는 허초점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볼록 렌즈는 안쪽에서 그 다음에 딱 만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면 초점이 되니까 볼록 렌즈일 때 플러스죠. 보세요. 오목 볼록으로 넘어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되고요. 똑같은 볼록인데 거울 렌즈에 넘어가면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또 여기서도 넘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상의 종류는 허초점인 경우하고 실초점인 경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렌즈가 조금 더 작동하거나 뭐 상상하기에 좀 더 힘들기 때문에 거울만 가지고 생성을 하고 렌즈는 거울하고 똑같다. 즉 오목 렌즈를 봐라라고 하면은 오목 렌즈의 상은 볼록 거울하고 똑같으니까 볼록 거울 가지고 작도를 해놓고 이건 뭐 똑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 F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실물체냐 허물체냐, 실상이냐 허상이냐, 실초점이냐 허초점이냐를 거울 렌즈의 종류를 보고 집어넣고 주어진 값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그냥 계산 깔끔하게 끝납니다. 모든 종류의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이거 말고 보통은 이렇게 풀이하는데 저는 다르게 작도로 하는 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수식은 직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데 그걸 외우기 좋고 그다음 외우기 쉽게 만들고 응용하기 좋게 만드는 거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작도 좀 전에 본 대로 작도를 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오목 렌즈가 있고 이게 광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둥근 게 지나가는 그 센터를 곡률 반지름의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거울에서는 그거의 딱 반 정도가 대략 초점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작도는 물체의 크기는 똑같고 위치를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똑같은데 위치를 달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도가 가능한데 제일 우선 쉬운 거는 뭐 요 케이스를 보면 제일 쉬운 거는 평행하게 들어가면 모든 물체가 다 똑같죠. 어디 있더라도 평행하게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기준선입니다. 어딜 지나요? 초점을 지나겠죠.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초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실제로 빛이 지나가니까 실선을 그리는 게 맞고 오른쪽은 거울 속이니까 점선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